자, 근데 당 정의 고민은 어제 발생한 강성희 의원 논란은 뭐 큰 비중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등 때문에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죠. 특검 문제도 그렇고요. 아예 도의 특검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왔는데 다른 기조가 좀 읽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는 함정 몰카 이건 하던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검토를 말씀드렸던 거다 이렇게 한 발 뭔가 약간 물러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왜 저런 얘기를 한 걸까요, 변호사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조금씩 그 사내 칼럼 같은 데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글들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몇몇 글들은 이러다가는 한동훈 위원장도 벌써 망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쓰고 있어요.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가령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방향해 갖고 생각해 갖고 뭐 행동해 갔다. 그러니까 뭐 세련된 예,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예. 첫 번째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두 번째 제2인자가 당을 접수한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다. 예. 그 야당이 한때 이거 뭐 진위 쿠데타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내 의원이 네. 그렇게 했죠.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글을 쓴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할 때 나를 밟고 가라 이 소리를 못 했느냐.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가령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모든 행동이 용산의 뜻 그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제 공천 선거 전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정말 우습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를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도 아니죠. 뭐 파우치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 용어가 있어요. 클래스인가 뭐 하는 용어가 네네. 있던데 300만 원짜리 뭐 이런 그 장지가 비슷한 건데 프랑스 C사의 제품. 네. 예. 그걸 받았다는 건데 액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 언론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훨씬 능가하는 사건이다. 뭔가 하면요. 이 김혜경 그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문제로 그 대선 전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치사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명품 백 사건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저분은 대통령 부인은 누구든지 명품 같은 거 들고 가서 주면 그냥 받구나 하는 확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대북 용의점까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공적 통제가 전혀 받지 않는 라인 밖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주는 그 백을 어떻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두 줄만 거치면 예, 지금 그렇죠. 뭐 대통령 부인 만날 수 있다 이런 가정도 가능한 예,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사오면 안 된다면서 네네. 일단 받아서 창고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런 걸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멀어 보이겠어요. 네. 그 쉽게 말하면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 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한 겁니다. 네. 그것만 철저히 구분하면요. 예. 온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설령 정치를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면 아 저분은 훌륭하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공사를 자꾸 구분을 못해요. 이 앞에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타지마할로 갔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가 뭐 그거 조사한다 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예.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명품을 공적 통제 라인 밖에서 받았다. 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사과해야죠. 예. 사과를 하는데 이미 타이밍이나 늦었다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일찍이 사과를 하고 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공적 통제 라인 밖에서 사람 또 만나지 않고 예. 최신을 내가 잘 하겠다. 이 약속을 국민에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그런 걸 겁니다. 어떻게든 그 이제 김 여사의 사과를 유도를 해내는 예. 그 이제 임무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걸 그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신을 깎아먹는 게 될 테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요. 제2부속실이나 뭐 특별감찰관 이런 게 아예 없던 게 아니잖아요. 제2부속실은 있던 걸 없앤 거고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임명 안 한 건데 이걸로 이런 사건을 뭐 덮는다 막는다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그만으로 안 되죠. 네. 예, 근데 특별감찰관 제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도록 안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윤 대통령도 마치 취임하면 곧장 특별감찰관을 여야 합의로 뭐 명단을 빨리 보내라 해서 임명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역시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국회에서 그 후보자 3명을 올리질 않은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실에서 이 특별감찰관에 어떤 흥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둔다고 해서 그리고 제2부속실을 둔다고 해서 공적 통제가 과연 100%될 것이냐? 물론 뭐 될 수 있겠죠. 그 하는 데 따라서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은 지금 제2부속실 만들어 가지고 뭐 비서들이 일정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 다 쉽게 말하면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이 예.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아마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김건희 여사가 진솔하게 뭐 기자 간담회도 좋고 기자회견도 좋고 네.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국민 앞에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공적 통제를 벗어난 행동은 대통령 부인으로 있는 한 일치하지 않겠다. 네. 이 약속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빨은 소리하는 당내 의원들이 입단속시키는 것 같은 발언했단 말이죠. 또 불멘 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부터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이것이 처음부터 각본을 잘 짠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함정 네. 몰카라고 하거든요. 네. 함정으로 몰카 작업을 벌인 건데 거기에 이 김 여사가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정에 빠졌으니까 당신이 피해자니까 당신은 죄가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 그런 함정에 빠져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그것으로서 이미 아무리 함정이지만 네.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은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은 이미 발생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함정 몰카다 이래서 피해 나가면 국민들이 더 화를 낼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가 떨어져서 32%예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여전히 58%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내일 모레면 취임을 한 지 한 달이 되거든요. 네.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이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는 여전히 이제 갤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36%, 지금도 36%.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그 취임을 한 그 컨벤션 효과는 이미 사라졌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고 이 민주당은 물론 뭐 33%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디가 앞서느냐 이걸 예. 따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하나 오늘 갤럽에서 그런 브리핑이 나왔던데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네. 이 각주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갤럽이 보기에는 중도층까지 계산을 하면 민주당이 이번 그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선거가 그 오늘로서 82일 남았습니까? 예. 이런데 이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라도 좀 대우각성을 해서 전략을 좀 잘 짜지 않으면 또 대패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염려를 합니다.